한때는 단순히 드라마 속의 조연에 불과했고, 때로는 스크린 위의 형사 역할로만 기억되던 김혜수.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진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꿋꿋이 견뎌낸 진정한 인간이었다. 결혼설이 돌면서 다시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침묵하던 그녀의 과거, 재산, 가족 그리고 상상조차 힘든 비밀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완벽함이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져 있던 김혜수. 과연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숨겨왔던 것일까? 지금부터 그녀가 감춰온 10가지 놀라운 이야기의 베일을 벗겨본다. 1. 170억 원대 자산? 그것은 과거에 불과했다. 김혜수를 무너뜨린 배신의 그림자와 충격적인 재산 붕괴. 한때 청룡의 여왕이라는 칭호로 대한민국 영화와 방송계를 주름잡던 김혜수는 연기뿐 아니라 광고, 시상식 진행, 패션 아이콘으로도 활약하며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움직이는 브랜드였다. 2012년경 그녀의 자산이 약 17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아무도 그녀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그 막대한 재산 대부분이 뜻밖에도 바로 그녀의 어머니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수년 동안 지인들로부터 총 13억 5천만 원 이상을 빌렸고, 김혜수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마치 신용보증서처럼 착용했다. 그러나 빚은 갚이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들은 김혜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혜수는 어머니의 빚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자신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고통스럽게 해명했다. 그럼에도 책임의 화살은 그녀에게로 향했고,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실질적인 자산 손실까지 감내해야 했다. 견고해 보였던 170억 원대의 재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김혜수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가혹한 현실 앞에 서야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신뢰했던 존재에게 받은 배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누구보다 강인하고 냉철해 보였던 김혜수가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무력한 인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된 순간, 대중은 화려한 배우 뒤에 숨겨진 참담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2. 스타 김혜수, 월세방 생활로 전락하다. 화려함의 여왕에서 고통스러운 현실로의 아픈 발걸음. 170억 원대 자산이 무너진 그날 이후, 김혜수의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졌다. 청룡영화상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녀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현실뿐이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은 서울 마포구의 낡고 오래된 빌라 한 켠, 벽지는 발에 누렇게 변색됐고, 창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초라한 월세방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남몰래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연기파 배우 김혜수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극한 직업의 해수였고, 시그널의 자수연이며 도둑들과 뷰티 인사이드로 수백만 관객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가 단 한순간의 몰락으로 조용히 월세방 문을 닫아야 했다니 팬들조차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김혜수가 월세방에 산다는 소식이 퍼지자 연예계는 물론 광고업계까지 술렁였다. 그리고 한동안 언론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진 이유도 서서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수는 침묵을 지켰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코스프레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작품 제의가 들어와도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 서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연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무너진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쇼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때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던 그녀는 모든 사치를 내려놓고 검소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자가용은 처분했고, 조명 장비와 명품 가방까지 온라인 경매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단지 주소지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김혜수는
그 월세방에서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소중한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월세방 한 구석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대본을 펼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세상이 새롭게 마주할 김혜수를 준비했다. 바로 그 시간이 그녀의 진정한 부활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3. 가족이 아닌 죄인으로 남다. 어머니와 8년간 이어진 절연, 피보다 더 깊은 상처의 시간. 누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단 한 가지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혜수에게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 상실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을 옥죄는 고통이자 그녀를 뒤흔든 배신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김혜수라는 이름을 담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고 딸의 명성과 신뢰를 이용해 주변 지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혜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망연자실했으며 곧바로 대중 앞에 섰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탄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김혜수는 무대 위에서만 강한 배우가 아니었다. 현실의 벽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고 숨지 않았다. 그 후 김혜수는 가장 가까웠던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 선택은 냉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깊은 슬픔과 결단의 결과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딸이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죄인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입에 올렸다. 어머니 한 사람의 잘못이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고통은 결국 김혜수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고통은 피로 씻을 수도 눈물로 털어낼 수도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8년 동안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차단했으며 명절이나 생일,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다. SNS에도 가족과 관련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인터뷰에서도 가족이라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데 왜 김혜수가 자책하느냐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내 이름이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자 연기자가 아닌 인간 김혜수의 진정한 본질이었다. 모든 영광과 성공 뒤에 감춰진 상처를 홀로 품고 살아간 시간이었다. 그 시기를 통해 그녀는 피로 맺어진 인연조차 끊어내야만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결단의 끝에서 김혜수는 연기자로서 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 깊게 패인 흉터 위에 새 인생을 터치하듯 하나씩 작품을 쌓아 올렸다. 이제야 우리는 깨닫는다. 그 갈라진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단단한 감정의 이면에는 배우 김혜수가 아닌 인간 김혜수의 깊은 절규가 새겨져 있음을. 4. 내 자산은 바로 고통이다. 절망을 연기로 재창조하다. 김혜수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감. 화려한 조명 아래 레드카펫 위에 우아한 드레스를 걸친 김혜수는 언제나 여왕처럼 빛난다. 그러나 그 눈부신 겉모습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영화 내가 죽던 날의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그러나 어떤 고백보다 무게감 있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절망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김혜수가 수십 년간 겪어온 재난과 시련을 단번에 관통했다. 고통은 그녀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귀중한 자산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공한 배우가 고통을 자신의 자산이라고 표현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녀가 품은 가장 진실된 감정의 근원이 담겨 있었다. 영화 속 김혜수가 연기한 형사 김현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실종된 소녀의 흔적을 쫓는다. 이 인물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삶을 붙잡기 위해 부서지듯 몸부림치는 영혼의 초상이었다. 김혜수는 대본을 처음 읽는 순간 자신이 바로 그 김현수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절망에 잠기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내내 자신을 휘감았다고 한다. 나와 너무 닮았어요. 그 감정은 연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살아 숨쉬는 진실이었어요. 그녀는 이 작품에서 단순히 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절망을 깊이 해부하고 상실감을 꺼내어 스크린 위에 온전히 펼쳐냈다. 어떤 눈빛도 침묵도 떨림도 결코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우 김혜수가 아닌 인간 김혜수의 이야기였고 그녀가 견뎌낸 시간의 무게였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울고 무너졌으며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크린 속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혜수에게 삶을 다시 살아내는 경험이자 스스로를 구원하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팬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김혜수가 왜 그토록 강인한지, 왜 그녀의 연기가 가슴 깊이 울리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는 진정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환하게 웃는 그녀는 수많은 절망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다시 무대 위에 선 존재다. 그래서 김혜수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절망을 연기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이 시대의 예술가다.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지금의 김혜수를 완성시킨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전설적인 CF와 함께 시작된 40년의 긴 여정. 불과 15살의 나이에 이미 배우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1985년 한국 광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순간이 탄생했다. 초콜릿 음료 마일로 광고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힘차게 뛰어오르던 소녀의 모습. 그 눈빛과 기운, 그리고 단호함은 단순한 광고 속 연기가 아니었다. 이는 곧 김혜수라는 이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서막이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화면을 완벽히 장악한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 등장 그 이상이었다. 광고를 본 이들은 단숨에 시선을 빼앗겼고 특히 감독 이왕님은 충격에 가까운 감명을 받았다. 그는 즉시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스크린을 책임질 배우다. 그렇게 그는 직접 시나리오를 들고 김혜수를 찾아갔다. 원래 계획과는 달리 그녀가 지닌 독특한 분위기에 맞춰 시나리오 일부를 대폭 수정할 정도로 감독은 매료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1986년작 영화 깜보였다. 김혜수는 단순히 주연을 맡은 것을 넘어 영화의 중심축이 되어 전력을 다해 연기에 임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녀가 맡은 역할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소녀 가수라는 성인 캐릭터였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논란이 될 만한 파격적인 캐스팅이었지만 김혜수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말투와 눈빛, 몸짓까지 10대의 틀을 넘어선 성숙한 배우였으며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존재감을 확고히 증명했다. 그때부터 방송가에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이 쏟아졌다. CF 모델은 물론 드라마, 영화, 화보, 인터뷰까지 모든 분야에서 김혜수를 원했다. 같은 해에는 한국 최초의 뮤직비디오로 평가받는 조용필의 허공에도 출연하며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린 나이에도 얼굴에는 이야기와 깊이가 있었고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연스러운 서사가 담겨 있었다. 1980년대 후반 하이틴 스타가 주류였던 시절, 대부분 10대 여배우들은 청순한 여고생이나 풋풋한 첫사랑 역할에 국한되었으나 김혜수는 달랐다. 그녀에게 소녀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스스로의 독보적인 분위기로 캐릭터를 창조했고 당대 최고의 베테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복합적이고 강인한 여성상을 표현해냈다. 이 출발이 곧 40년이 넘는 배우 인생의 첫 장이 되었다. 김혜수의 데뷔 시절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배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준점으로 남아있다. 스타가 아닌 이야기를 지닌 존재, 그리고 시간을 연기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은 늘 한 발 앞서 나갔고 관객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숨죽이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잔의 초콜릿 음료 광고에서 시작되었다. 6. 진짜 이대 나온 여자. 숨겨진 학력의 진실과 이미지가 만들어낸 착각의 마법.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단 한마디 대사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장면. 바로 영화 타짜 속 정마담의 전설적인 한마디였다. 김혜수가 연기한 그 마담은 고혹적이면서도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마치 실제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말투가 이대 출신이라는 설정과 완벽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의심 없이 믿었고, 팬들 사이에선 김혜수는 이대 출신이라는 농담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전혀 달랐다. 김혜수가 졸업한 학교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였으며, 이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언론매체학 석사과정을 마치며 학구열을 이어갔다. 즉, 이화여대와는 전혀 학력적 연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대 나온 여자라는 이미지는 그녀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되었고, 인터넷 포털에 김혜수 학력을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이대가 뜰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답은 김혜수만의 독보적인 이미지 구축에 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연기력을 넘어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벽히 소화하는 배우였다. 각종 시상식에서 보여준 절제된 화법과 뛰어난 언변, 깊이 있는 소감 발표 등은 그녀를 엘리트 여성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청룡영화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수십 년간 MC를 맡으며 많은 수상자들과의 대화를 주도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지성과 품격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바로 여기서 이대 나온 여자라는 환상이 탄생한 것이다. 이 착각은 단순히 대중의 오해에 그치지 않았다. 김혜수 본인도 한 방송에서 실제로 이대 출신이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으며, 심지어 동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고 웃으며 밝혔다. 그리고 내가 왜 이대 출신으로 여겨지는지 이제는 나도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녀 스스로도 이대 나온 여자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기보다 이를 하나의 캐릭터이자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대 나온 여자라는 명칭은 학벌 그 자체라기보다 김혜수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였다. 학벌이 아닌 그녀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가 곧 지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이대 출신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김혜수는 현실과 허구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우로서뿐 아니라 인간과 상징으로서도 독보적인 서사를 만들어냈다. 현실의 김혜수는 이대 출신이 아니지만 관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대보다 더 이대다운 여성으로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김혜수가 만들어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미지의 마법이다. 7. 돈보다 사람. 김혜수가 후배들에게 건넨 밥 한 끼와 손편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많은 조명이 비추는 레드카펫 위 셀 수 없이 많은 트로피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김혜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잊지 않았다. 오랜 시간 톱배우로서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후배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2022년 드라마 촬영 현장. 낯선 대본과 빡빡한 일정에 신인 배우 문상민은 긴장한 채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에게 조용히 전해진 한 장의 손편지는 바로 김혜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너의 일부가 될 거야.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문장은 문상민에게 자신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마법 같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김혜수의 후배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촬영장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녀가 직접 보낸 푸드트럭이 도착했다. 아침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국수, 점심에는 따뜻한 밥, 저녁에는 고기로 가득 찬 도시락, 그리고 밤샘 촬영을 위한 든든한 야식까지 준비했다. 김혜수는 단순히 식사를 챙기는 것을 넘어 연기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배려가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SNS에 자랑하듯 올리지 않았고 후배들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에서야 비로소 알려지는 이 미담들은 더욱 큰 감동을 준다. 실제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은 문상민은 김혜수 선배님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라며 울먹이며 고백했다. 이 진심은 문상민뿐만 아니라 함께 작업한 김다미, 고미씨, 염정아 등 동료 배우들에게도 변함없이 따뜻한 조언과 정성을 나누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긴 감사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라며 주변을 감동시켰다. 선배가 아닌 인생의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이유다. 김혜수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신뢰 한두 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한마디에 후배들은 하루에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힘들면 말해. 나는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한마디가 위로이자 조언이며 어떤 지식보다 값진 자산이 되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는 경우는 드물다. 김혜수가 후배들에게 건넨 밥 한 끼, 손편지 한 장 속에는 수십 년간 연기하며 몸소 체득한 고통과 생존, 그리고 연대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혜수의 진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이는 조용한 손길에 있었다. 바로 그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김혜수라는 이름 앞에서 진심으로 존경해야 할 이유다. 8. 이민기 써버린 사건은 연예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단순히 웃으며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김혜수라는 배우가 지닌 강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극명하게 보여준 순간이다. 이 장면은 진짜 김혜수를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다. 그날은 평범한 영화 포스터 촬영 현장이었다. 강렬한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배우 이민기와 김혜수가 나란히 서 있었다. 콘셉트는 관능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담아 두 남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셔터가 눌리는 바로 그 순간 이민기의 몸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말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촬영장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스태프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원인은 오직 김혜수의 눈빛이었다. 집게손가락으로 그린 듯한 아이라인 사이로 내뿜는 시선은 상대의 혼을 꿰뚫는 듯한 강렬함과 단번에 현장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아우라였다. 이민기 역시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온몸에 전기 같은 기운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웃으며 털어놓았다.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김혜수 선배님에게 홀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었다. 굳은 몸을 눈치챈 김혜수는 잠시 정적을 깨며 짧고 유쾌하게 "왜 아직도 그래?"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촬영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긴장했던 이민기는 다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았고 현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 짧은 순간 속에는 김혜수가 가진 수많은 면모가 함축되어 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 상대를 제압하는 에너지, 그리고 긴장을 한순간에 녹이는 유쾌한 센스까지. 사실 이 이민기 써버린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당황한 순간이 아니라 김혜수 신드롬의 일부다. 많은 후배 배우들이 그녀와 작업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이는 김혜수의 눈빛 하나에 압도당하고 또 다른 이는 그 분위기에 잠시 숨을 멈추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김혜수 효과다. 김혜수는 단순히 아름답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장면 자체를 바꾸는 존재다. 그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느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설처럼 남은 이민기 써버린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가 아니다. 김혜수가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다움과 힘, 유쾌함과 깊이를 모두 품은 한 사람. 그녀의 한 줄기 시선과 포즈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다. 김혜수는 그저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9. 연기력에 관한 논란 속에서 그녀를 구원한 것은
바로 배드신과 그 속에 담긴 고통이었다. 김혜수라는 배우를 둘러싼 오해는 의외로 간단했다. 너무 예뻐서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김혜수를 따라다닌 가장 깊은 편견이었다. 탁월한 미모와 스타성에 비해 연기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고착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파격적인 장면을 선보인 순간 깨졌다. 2006년 영화 타짜의 정마담 역할에서 김혜수는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등장과 동시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섹시함으로 규정될 수 없었다. 도박의 쾌락과 위험,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끝없는 공허함까지 정마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김혜수는 육체적 매력을 넘어서서 심리적 깊이를 표현해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대담한 노출과 배드신이 자리했다. 해당 장면들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여성의 내면 깊은 곳, 생존을 향한 절박한 욕망과 냉소가 뒤엉킨 눈빛이 담겨 있었다. 배드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했고, 김혜수는 몸이 아닌 감정으로 연기했다. 마치 숨겨진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듯, 그녀는 벗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낱낱이 드러낸 채 스크린 위에 존재했다. 그 후로도 얼굴 없는 미녀에서는 정체성 혼란과 자아 붕괴를,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제관료의 내면을 탄탄하게 그려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캐릭터들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혜수는 분노와 고독, 분열과 절망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깊이 연기에 새겼으며, 이러한 감정은 그녀가 현실에서 겪은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김혜수는 인터뷰에서 고통, 연기에 다 썼다. 살아남으려면 연기라도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슬럼프, 가족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모든 아픔을 그녀는 감정의 도구로 승화시켰다. 배드신이 단순한 노출이 아닌 그녀 내면의 분노와 울분을 담은 고백처럼 느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혜수의 연기는 몸보다 감정의 근육을 단련한 결과였다. 눈물보다 더 아픈 침묵, 대사보다 더 무거운 숨결로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연기 기술로 다듬었고, 배드신이라는 외피 안에 진심 어린 인간미를 숨겨놓았다. 한때 화려한 외모에만 주목받던 배우가 어떻게 깊은 감정의 강을 건넜는지 그 답은 명확하다. 김혜수를 진정한 연기자로 만든 것은 미모도 스타성도 아닌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을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방식으로 무대 위에 새겨 넣었다. 덕분에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닌 숨쉬는 인물을 창조하는 연기의 거장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10. 결혼. 김혜수에게 그것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었다. 수많은 여배우들이 결혼이라는 화두 앞에서 말을 아끼거나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자신의 선택을 에둘러 표현할 때 김혜수는 달랐다. 그녀는 언제나 명료했고 때론 냉정할 정도로 단호했다. 결혼.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간결한 문장은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해온 관습적 기대에 균열을 낸 선언이었다. 물론 그녀가 사랑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배우 유해진과의 공개 열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들의 솔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는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고, 김혜수는 쿨하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하며 이별을 정리했다. 이후 그녀는 사랑에 얽매이지 않았고 결혼을 삶의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그 대신 혼자 있음을 자유의 또 다른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자신은 더 단단해졌다. 어떤 날은 밤새 대본을 탐독했고, 또 어떤 날은 무명의 후배들을 위해 손편지와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는 삶. 김혜수는 스스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말한다. 여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이라는 안정된 궤도에 들어서야 보호받고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김혜수는 그 모든 전제를 뒤흔든다. 그녀는 사랑을 했지만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충분히 성숙하고 자유로웠다. 지금도 그녀를 둘러싼 루머는 끊이지 않는다. 곧 결혼한다더라. 누군가와 비밀 연애 중이라더라는 식의 소문이 따라붙지만 김혜수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우아하게 혼자의 시간을 누린다. 해외의 짧은 여행, 미술관에서의 고요한 시간, 산책 중 마주친 길고양이와의 교감. 그녀에게는 이 모든 일상이 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 애정의 형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혼자의 삶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혜수는 자유를 자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완전할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집착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무너지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김혜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사랑하지 않기보다는 사랑에 갇히지 않는 삶.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삶. 김혜수는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단단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답게. 그녀의 삶은 단순한 스타의 궤적을 넘어서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였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 눈부신 드레스 아래 숨겨진 흉터,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인간미. 김혜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를 준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혜수의 선택과 용기에 대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유하고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을 함께 찾아 나가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